초등학교 5학년, 1학년 남자애 둘을 둔 엄마인데요. 선생님이 저희 애 보고 모든 게 다 늦다. 얘는 엄마가 인내심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집에서 공부를 좀 많이 시켜라. 그리고 김연아 엄마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, 엄마가. 근데 뭐 수업 시간에 뭐 산만하거나 그렇진 않고 교육 관계는 원만하다.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 왔는데 되게 애가 지도 잘하고 싶고 그럴 텐데 다른 애들한테 비교해서 다 늦고 그러니까 지도 지가 걔가 느꼈을 좌절감이 되게 슬펐거든요. 그런데 음, 제가 공부를 시키다가 도저히 애하고 관계가 나빠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관뒀는데 저희 아저씨가 성격도 다정다감하고 애살도 있어갖고 저희 애 같은 성격은 그냥 냅두면 포기를 해버린다.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도와줘야 된다고 저희 아저씨가 같이 공부 시간표도 짜고 모르는 것도 좀 가르쳐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애가 수업을 지도해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아직 수업이 재미가 없고 수업 시간에 계속 딴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습도 조금씩 시키는데 그래도 잘 그때 한번 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예, 그런데 지가 공부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아저씨 말처럼 좀 자신감을 갖고 하고 싶을 때까지 좀 엄마 아빠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것도 궁금하고요. 제가 엄마 자격도 없는데 애를 둘씩이나 낳아갖고 제가 실컷 먹고 있는데 예, 그래서 애한테 항상 미안하고 이렇게 자책감도 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니도 참 너무한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네,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도 참 미안하고 그게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제가 애를 어떤 시점으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. 나이는 엄마를 닮거든. 아빠를 닮는 게 아니고 대부분 어릴 때는 엄마를 닮기 때문에 내가 보살이 돼서 내가 잘해서 부부관계가 원만할 때 아이에게 큰 도움이 돼요. 그러니까 둘 다 서로 자기를 고집해서 갈등을 일으키면 아이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산만하고 심리가 불안해져요. 근데 아빠가 잘해서 가정이 화목해도 엄마가 늘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또 심리가 불안하고 하면 가정이 원만해도 아이가 엄마의 심리를 담기 때문에 아이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요. 그러니까 우선 남편에게 대해서 참회 기도를 하시고요. 이것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도 더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죠. 그래서 항상 남편에 대해서 당신은 훌륭하십니다. 제가 부족합니다. 이렇게 제가 어리석어서 당신의 분별심을 많이 냅니다. 이렇게 늘 나를 낮추고 죄의식을 갖거나 피해의식을 갖거나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? 지금 보살님은 잘났다고 자기를 우기다가도 또 내가 잘못했다고 또 후회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. 내가 잘났다고 우기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또 내가 잘못했다고 후회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. 똑같습니다. 심리 현상은. 그러니까 잘못했다 싶을 때는 내가 고집했구나. 내가 잘못했구나. 이거 끝나야지.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잘못할까?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벌써 아이에게 나는 충분히 엄마 노릇을 못한다. 아내 노릇도 못한다. 이렇게 심리가 위축이 되잖아. 그죠? 그러면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당당하지가 못합니다. 지금 보면. 늘 이렇게 약간 움츠려 있거든요. 그럼 애들도 당당하지가 못해요. 그래서 남편한테 참회 기도를 하는 게 하나 필요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마는 신입니다.
엄마는 신입니다. 나는 신입니다. 이렇게 자기가 엄마로서 어떤 아이의 문제도 내가 다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. 근데 뭐가 그렇게 못나가지고 그래 늘 열등의식을 갖고 살라 그래요. 그래서 좀 마음에 울면 안 되고 자기 말 따라 아직 애 엄마가 될 수준이 안 돼서 애 엄마가 돼서 그런지 엄마는 좀 어른스러워야 되거든요. 그래서 얼굴에 항상 밝은 기,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늘 밝아야 됩니다. 엄마가 우울하면 아이들 심리가 따라서 우울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다 정신질환을 앓게 돼요.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하고 애가 밖에서 뭐 싸우거나 뭐 해가 와가지고 막 엄마한테 이러고 막 흥분하고 그러더라도 등 좀 두드려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래 친구하고 싸웠니? 아이고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 친구 쟤하고 싸웠구나 이렇게 편들고 막 같이 흥분하고 이러면 안 돼요. 그리고 또 애 보고 싸웠다고 막 두드려 패고 이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를 이해 못 해줘도 안 되고 아이를 편들어도 안 된다. 아이를 이해해 주면서 그럴 수도 있다. 아이고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어. 그러면서 이렇게 다독거려 주면서도 흥분을 안 해야 돼요. 덩달아 흥분을 안 해야 된다. 그래 애가 심리가 흥분되었다고 엄마만 만나면 심리가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엄마가 돼지같이 이렇게 포근한 인상을 줘야 돼요. 근데 요즘 엄마들은 엄마가 아니에요 이게. 엄마하고 여자는 다르다. 여자는 가냘프지만 엄마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로서는 신 같은 존재. 항상 보살피고 포용하고 이렇게 심리가 안정된 존재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태도로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수행을 해야 돼요. 아침에 딱 일어나서 5시 기도하고 그래서 애가 언제나 얼핏이 눈 떠보면 엄마는 항상 기도하고 있다. 엄마는 항상 명상하고 있다.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. 그래서 좀 힘들고 몸이 안 좋고 하더라도 새벽 5시 일어나가 늘 기도 먼저 하고 이제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이렇게 할 것. 애들처럼 엄마가 5시 일어났다가 또 못 일어나가 7시 일어났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빼먹었다가 자꾸 이러면 아이도 똑같이 닮아가지고 뭘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5시 기도하기로 했으면 3시에 자도 5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12시에 자도 5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몇 시에 자든 관계없이 늘 한결같이 기도를 해야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된다. 그렇게 우선 자기 정진할 것, 그 다음에 남편한테 참여 기도할 것. 그래서 부부의 원만함이 오히려 내 수행덕으로 부부가 원만해야 된다. 이게 이제 내가 할 일이에요. 내가 뭐 애 데리고 공부가르치고 그건 그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. 그것이 정말 내가 할 일이고 그러니까 애 뭐 옷 입혀주고 빨래 해주고 밥 해주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. 이걸 꼭 해낼 것.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을 좀 정성을 들여서 보살펴주면 되고 애 공부는 남편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세요. 남편이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하면 하는 대로 제 자식이니까 아빠로서 제가 하면 하도록 놔둘 것. 그러나 이제 애들한테 공부에 취미가 붙어야 되거든요. 억지로 하면 심리적으로 저항감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과외를 억지로 시키고 공부를 잘하면 중학교 가서 또 성적이 떨어지고 중고등학교 억지로 시키고 공부를 잘해가 좋은 대학 보냈다 하더라도 대학 가서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공부가 가능하면 자발성이 있도록 해야 돼요.
자발성이 있으려면 공부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. 그 재미가 있으려면 자기가 좀 알아야 재미가 있어요. 일단 한번 쳐져서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. 자꾸 심리적으로 억압이 생기고 그러면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자꾸 커지고 실제로는 자꾸 하기 싫고 이런 현상이 빚어져요. 여러분들 다 공부해 보시면 다 경험한 일 아니겠어요?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과목은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재미없는 과목은 공부를 더 안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공부에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뭘 열심히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에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자꾸 마련해야 돼요. 역사 공부가 재미없어 한다면 애를 데리고 경주 유적지를 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만약에 나중에 영어를 잘 못한다 하면 외국인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외국인 친구가 집에 놀러 온다든지 이런 기회를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애가 호기심을 갖도록 어린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그 문제 호기심을 가질 때 호기심을 가질 때 그러면 그게 남보다 훨씬 재질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,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이거 공부는 못해도 음악은 참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. 그 사람은 그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재밌어 하거든요. 그러니까 무조건 학교 성적이 나쁘다고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. 학교 성적은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 사실 별로 중요도 안 하고. 그러나 이제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중고등학생이 중고등학생 교과 과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면 세상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지거든요. 그러면 이 공부에 대해서 항상 심리적으로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. 저항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는 안 된다. 그래서 성적을 갖고 공부 잘한다 못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또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자꾸 공부를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이것은 대학하고 관계없이 성적하고 관계없이 한 아이가 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하다. 이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도록 해야 돼요. 우리가 대학 가고 안 가고 직업하고 관계없이 최소한도 한국말을 알아야 되잖아. 그죠? 글자는 알아야 되잖아. 그 다음에 셈보는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? 그죠? 그것처럼 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 또는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그만한 나이에 거기에 있는 정도는 알아야 돼요. 근데 그걸 꼭 시험을 쳐서 성적이 나쁘다고 성적이 좀 처진다고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. 그렇게 해서 아이가 공부에 재미를 붙이도록 하는 거. 그 모든 것을 우선해서 지금 엄마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정리를 꾸준히 해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